네, 안녕하세요. 스마트폰 프로그래밍 시작하겠습니다. 오늘은 그 앱이라고 하는 거에서 그림을 그리기 위해서 선이라든지 아니면 뭐 원, 그다음에 사각형 등 그리는 거에 대해서 간단히 해보고, 그 다음에 여러분들 이제 설치하셨는지 모르겠지만 이 안드로이드 스튜디오 가지고 어떻게 앱을 만드는지에 대한 과정을 한번 저하고 같이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 각자 설치되신 분들도 있겠죠. 안 되신 분들도 있을 테니까 이 그 이클래스의 수업 자료실에 들어가게 되면 이제 설치하는 방법에 대한 게 있죠. 우리 교재는 아니지만 한빛미디어에서 나온 책을 거기 출판사에 이 안드로이드 관련된 이 책을 쓰신 분이 패키지로 만들어 놓은 부분이 있어요. 그래서 좀 더 설치가 쉽게 되어 있는 부분이 있으니까 그거 가지고 설치하시고, 근데 단점은 이제 그 폴더를 바꿀 수 없다라는 그 단점은 좀 있지만 그거 가지고 해보시고, 그 다음에 실행을 하기 위해서는 스마트폰이 없는 분이 있죠. 이제 안드로이드 환경에서 또 아예 뭐 다른 걸 쓰시는 분도 있고, 그러니까 그런 경우에 대비해서 저희 그 에뮬레이터라고 하는 걸로 스마트폰의 대치 사항으로 우리 그 PC를 이 스마트폰처럼 동작시키는 이 소프트웨어가 있으니까 그걸 이용해서 실행을 해 보셔도 되겠고요. 이 단점은 굉장히 속도가 늦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그 안드로이드 환경에서 스마트폰을 갖고 계신 분은 이 자기 기기에 맞는 이제 도구들이 설치가 되는 그에다가 다운로드 시켜 가지고 앱을 실행해 보실 수가 있을 겁니다. 그래서 이 자기 기기에서 실행하는 거에 대한 이 사용 설명서까지 해서 이 클래스에다 올려놨으니까 한번 확인해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실습 1, 2, 3을 이 클래스 수업 자료실에 올려놨으니까 1과 2는 이미 했고요. 오늘 이제 실습 3에 대한 내용이 들어갈 텐데 그거에 대한 것도 같이 해보시면 되겠어요. 그다음에 미리 말씀드리는데 이 다음 주 화요일 날 10월 26일이에요. 우리 그 아침부터 시작해서 요즘에 좀 대학이 위기죠. 그래서 이뭐 구조조정 관련된 거라고 얘기할 수 있는데, 하여튼 그런 어떤 회의가 있어서 좀 중요한 회의라서 제가 참석을 안 할 수가 없어가지고 제가 요 시간에는 수업을 못 하겠고 26일 날은 그 주 금요일 29일이에요. 그래서 그 공고를 말씀드리면 10월 26일 이 화요일 수업은 10월 29일 금요일 수업으로 대체한다 이거죠. 이거는 휴강이고, 그다음에 요거는 보강이 되겠어요. 그래서 이 10월 29일 9시 30분 오전부터 시작해서 하는데 참여를 못 하시는 분들이 있죠. 다른 수업 때문에. 그래서 그런 분들에 대비해서 일단 모든 출석은 다 인정을 해드리죠. 그리고 못 참여가 어려우신 분들은 녹화된 거를 보시면 되겠어요. 이 참여가 어려우신 분들은 이 녹화 영상을 보시면 동일하니까 보시면 되고, 간혹 가다 보게 되면 요일이나 날짜가 다르면 녹화가 잘 안 되는 수가 있어요. 그런 경우는 만약에 제가 확인해서 녹화가 안 됐으면 다시 한번 반복하든지 아니면 저 혼자 녹화한 영상을 올리든지 뭐 두 가지 방법 중에 하나를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 휴강 사유는 이 학교 회의가 있어서 제가 참여를 해야 되니까 수업을 못 한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오늘은 두 가지를 먼저 해볼 건데, 그래픽에 대한 내용을 가지고 어떻게 그래픽 관련 그 앱인데, 아주 뭐 그래픽이라고 그래가지고
그래픽의 뭐 그 애니메이션이라든지 뭐 그런 것까지 할 건 아니고 간단한 어떤 선과 여기선 선, 그다음에 원, 이 사각형에 대한 모습 또는 이제 이 선이다라고 하더라도 직선일 수도 있고 또는 이제 또 이렇게 몇 개 직선들이 연결되어 있는 그런 걸 패스라고 얘기하는데 그런 경우에 대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이와 같은 걸 하기 위해서 어떻게 작성될 것인지에 대한 얘기를 보도록 하죠. 자, 먼저 이와 관련된 내용이 이 그 실습 3에 해당되는 걸로 보시면 되겠어요. 자, 오늘 이제 이 그 안드로이드 환경에서의 이 그 그래픽 관련된 거다. 자, 그래픽스 관련된 거다. 자, 이와 같은 걸 하기 위해서 제일 먼저 이런 전체적인 걸 갖다가 우리가 이 개발할 적에는 프로젝트라고 하는 걸 가지고 시작하게 됐죠. 뭐 아주 대단한 어떤 프로젝트는 아니지만 이 하는 이 개발 도구의 이름을 가지고 정하게 되는데 이걸 갖다가 오늘은 이 그래픽스 EX라고 하는 이 그 전미사 EX가 붙는 걸로 해서 프로젝트 이름을 정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와 같은 거를 만들기 위해서는 제일 먼저 이 화면을 이렇게 띄워야 되겠죠. 화면을 띄우는데 이 화면을 띄울 적에 이 여러 가지 중에 하나가 선을 하나 그려주는 걸 가지고 볼게요. 그래서 선을 그리기 위해서 이렇게 만약 반대로 쓰게 되면 뭐 이마트 선전하는 것 같으니까 반대로 한번 이 그 그림을 그려보도록 하고 그 다음에 여기다가 사각형인데 사각형을 여기가 둥근 모양의 사각형을 그린다고 하고 이 안을 다 채우는 내용을 그리도록 해볼 수도 있겠죠. 그 다음에 뭐 원을 그리기도 하고 또는 원을 갖다가 채워넣기도 하고 이런 모습의 걸 갖다가 화면에다 그리도록 하겠다. 그래서 처음에 이렇게 생긴 화면이 떠야 되니까 이런 화면에 대한 초록색 점선으로 표현된 이 부분을 나타내기 위해서는 이 액티비티라고 하는 이 그 클래스를 갖다가 이용을 하죠. 그래서 이 액티비티 클래스를 이용한다는 얘기를 다른 얘기로 이 상속 갖는다라고 하는 거죠. 그 다음에 이와 같이 선들에 해당되는 부분이라든지 이 사각형을 그린다든지 하는 부분들이 나오게 되는데 이런 그 실제 이 그 그리기와 같은 부분을 하기 위해서는 뭐를 사용하냐 하면 view라고 하는 그 클래스를 이용한다 하죠. 따라서 이것도 view라고 하는 클래스를 상속받는다. 그리고 요 그 그리기 위해서 해주는 부분들이 뭐냐? 이제 첫 번째 이 그 초록색 부분에는 액티비티 클래스에서 여러 개의 이 메소드라고 하는 것들이 존재하는데 함수들이 존재하죠. 그 중에 하나는 onCreate라고 하는 이 그 함수에서 초기 작업해주죠. 그 다음에 이 부분에서는 실제 그리는 뷰에서는 제일 먼저 그림을 하기 위해서는 onDraw라고 하는 메소드에서 이 그림을 그려준다. 그래서 실제 그리기 작업은 onDraw라고 하는 부분에 들어간다. 자, 그 다음에 또 하나가 이 그림을 그리다 보니까 속성이라고 하는 게 필요하죠. 그래서 그림 속성이라고 하는 걸 보게 되면 뭐 선 가지고 그리게 되는 거니까 선의 폭에 대한 거라든지 선의 형태, 점선이나 실선에 대한 거, 그 다음에 색상 등에 대한 것들이죠. 자, 이런 것들이 다 속성이 되는데, 이런 속성을 결정하기 위한 게 뭐냐면, 페인트라고 하는 클래스를 이용한다. 이 속성에다가 하기 위해서는 이거를 이용해서 처리해 주죠. 그래서 아직 제가 자바에 대한 설명을 처음 하신 분들도 있을지 모르겠는데, 아직까지 말씀을 못 드려서 이 조금 어려움이 있으신 분도 있을지 모르겠지만 일단 이대로 한번 하고
이 실습 3에 해당되는 세 번째 것까지 하고, 그 다음에 이제 조금 더 그 진행하기 전에 자바에 대한 얘기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전체적인 흐름에 대한 거를 이렇게 봤다면, 일단 이 두 부분으로 나눠서 이 프로그램이 작성되는 걸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아까 이런 앱을 만들기 위해서 화면 설정을 해주는 거가 필요하죠. 그래서 화면에 대한 거를 띄우기 위한 작업. 그래서 여기 화면 초기화 작업이 필요하고, 그 다음에 두 번째가 이 실제 그리기 작업이죠. 자, 그래서 요가 같은 걸 이용할 적에는 조금 전에 이 액티비티라고 하는 걸 이용한다라고 얘기했어요. 그래서 실제적으로는 앱 컴패드 액티비티지만 그냥 줄여서 액티비티라고 쓸게요. 액티비티를 이용하고 이거는 뷰라고 하는 걸 이용한다. 따라서 이 두 개에 해당되는 이 자바 코드가 필요하다 했죠. 그래서 실제 그리기 부분에 해당되는 거하고 요거. 자, 여기서 이름을 갖다가 자바 코드 이름을 이걸 그래픽스 그 다음에 EX 자바라고 하는 이름을 가지고 하고, 그 다음에 이 두 번째 거에 해당되는 걸 또 이 부분을 실제 그리기 부분을 갖다가 그래픽스 뷰라고 하는 걸로 붙여 보겠습니다. 자바. 자, 이렇게 해서 두 개에 해당되는 이제 그 코드를 만들어줘야 되겠다. 이제. 그리고 요 부분에 graphics.ex라고 하는 거는 쓰기 위해서는 이 액티비티를 상속받으니까 이렇게 쓰라고 그랬죠. 클래스라고 하는 이 키워드를 쓰시고 우리가 이제 설계도를 만드는 부분이다라고. 그리고 graphics EX라고 쓰기로 했고, 그리고 여기다가 상속을 받는다 그랬어요. 상속받을 때는 extend라고 하는 키워드를 쓰고, 그 다음에 이 activity를 상속받는 거죠. 이용할 거죠. 그래서 activity. 이렇게 써준다. 그래서 이 내용들이 이 안에 뭔가 들어갈 것이다. 자, 그래픽스 뷰 쪽에서 사용할 적에는 이 이름을 갖다 그래픽스 뷰라고 했으니까 마찬가지 클래스 이름도 동일하게 써준다. 그래서 그래픽스 뷰라고 하고, 그 다음에 상속을 받기 위해서는 조금 전에 여기서는 뷰라고 하는 걸 이용한다 그랬어요. 그래서 뷰라고 하는 클래스를 상속받는다라고 얘기했고, 그리고 이와 같이 중괄호를 열고 닫고 하는 걸로 만들어진다. 자, 이렇게 해서 두 개에 해당되는 부분으로 만들어져 있고, 이와 같이 두 개에 해당되는 거를 만들기 위해서는 이거를 컴파일한 거하고 이거 두 개를 갖다가 하나의 이 파일로 만들어서 외부에다가 그 이제 배포해야 되겠죠. 그래서 이걸 갖다 하나의 묶음으로 만들게 해주는데, 이 묶음을 뭐라 하냐면 패키지라고 얘기한다. 이 패키지라고 얘기하고 그전 C 언어와 같은 데서는 이걸 라이브러리라고 불렀죠. 그래서 패키지라고 한다는 이 묶음을 만들 적에는 반드시 어디다가 묶음에 해당되는 걸 풀어놓을 것인지에 대한 거를 결정이 되어야 되죠. 그래서 일단 이 묶음 이름이 필요하고, 그 이름에 넣을 적에는 어떤 위치에다 넣을 것인지에 대한 것까지 같이 포함되어야 되겠다라는. 자, 그러면 이 초기 작업해 주는 것부터 시작해서 이제 그래픽스 EX라고 하는 거에 대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그래픽스 EX CS EX.java. 자, 이 부분에서 보게 되면 먼저 public class, 클래스에 대한 모든 이제 접근자는 그냥 public으로 쓰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그래픽스 EX라고 하는 걸로 쓴다라고 얘기했죠. 이 그 파일 네임하고 동일하게. 그다음에 그 상속을 받기 위해서 이 액티비티라고 하는 클래스를 이용한다. 이미 설치되어 있는 이 앱의 도구들을 이용한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클래스라고 얘기하죠. 자, 여기에 보게 되면 초기 작업해주기 위한 여러 개의 메소드들이 있었는데 그 초기 작업해주는 메소드 중에 하나가 뭐냐면 onCreate다라고 얘기했죠. 이건 바꿀 수가 없어요. 그래서 onCreate고 매개 변수에는 이 그 번드라고 하는 형태의 매개 변수를 써라라고 돼 있죠. 자, 그러면 여기에 뭐 화면에 헤드라인 찍고 안 찍고 그런 거는 중요하지 않으니까 뭐 요거부터 하고 그 다음에 이 실제 화면에 띄우는 부분은 뭐냐면 요 내용만 써주면 된다. 이제 set content view라고 하고 그 다음에 여기다가 이 그 가로 안에 들어가는 부분들이 이 출력될 부분들이에요. 요 부분들이 실제 출력할 부분이고, 그 다음에 요거하고 짝을 이루는 가로와 요거하고 짝을 이루는 가로가 필요하다. 그러면 이 지금 노란색으로 밑줄이 그어져 있는 데다가 뭐를 쓸 거냐면 이 그 출력 그 대상이 되는 내용들을 여기다가 기술해 줘야 되겠다. 자, 출력 대상에 대한 내용이 뭐냐 하면 바로 이 그 메소드에 해당되는 건데 출력 대상은 어디 있다가 하기로 했냐면 뷰라고 하는 거를 이용하는 거다라고 얘기했어요. 그래서 그게 그래픽스 view.java에 있는 예, 이 클래스를 이용하는 거죠. 그러니까 다시 말해서 그래픽스 view.java라고 하는 거로 만들어져 있는 설계도가 있는데 그 설계도로부터 만들어져 있는 이 그 클래스 또는 제 그 객체라고 하는 걸 갖다가 이용해서 이 그 실제 화면에 띄우겠다. 그러면 그 객체를 이용하려면 뭐가 필요하냐면 재료가 필요하죠. 그래서 그 재료라고 하는 게 메모리란 말이에요. 우리는. 그래서 여기다 쓰는 게 뭐냐면 이런 내용을 씁니다. 새로운 객체를 이용할 거니까 메모리를 주세요. 그리고 어떤 모양의 그 제품이냐면 그래픽스 뷰라고 하는 이름의 이 설계도에서 만들어져 있는 제품이다. 그 제품을 객체라고 부른다. 그런 제품에 대한 U라고 하는 걸 쓰게 되면 새로운 공간을 차지해서 이 그 객체가 탄생을 하게 되는 거죠. 그리고 그래픽스 뷰라고 하는 이름은 클래스인데 가로가 들어가는 얘기는 뭐냐면 그거에 대한 초기 작업해주는 생성자라고 하는 거다. 자, 이렇게 해서 설계하는 거예요. 자, 이렇게 만든다 이죠. 그래서 새로운 어떤 이 화면에 출력해줄 부분들이 만들어졌다. 또 하나가 뭐냐 하면 이 두 개에 해당되는 그 자바라고 하는 코드를 만들어진다 그랬죠. 그래서 그거를 하기 위해서는 하나의 묶음으로 만들기 위해서 묶음에 해당되는 걸 갖다가 이 패키지라고 하는 이거 CK예요. 패키지라고 하는 걸 만드는데 이 배포를 할 적에는 그 패키지를 만들 적에 이 이제 어떤 사람이 어떻게 배포했고 어느 기관에서 만들었는지에 대한 거를 표시하기 위해서 DNS의 역순으로 폴더를 만들어 준다라고 했어요. 우리는 한서대학교에 있으니까 한서 다음에 ac.kr이라고 하는 이 그 뒤에 쭉 붙어 들어가는 게 있죠. DNS의 이름에. 그거의 역순으로 하니까 KR, AC 그다음에 한서 라고 하는 이 거의 접두사 수준의 이 폴더들에 들어가는 거죠. 그러니까 KR이라고 하는 폴더가 있고, 그 하위에 AC라고 하는 폴더가 있고, 그 하위에 한수라고 하는 폴더가 있고, 그 다음에 이제 구분해서 그래픽스에 해당되는 폴더, 그 다음에 뭐지 그 문자열만 나타내는 폴더. 근데 오늘은 그래픽스라고 하는 폴더 중에 이 EX가 붙어 있는 폴더를 하나 더 만들어서
그 하위에 graphics ex.java로부터 만들어지는 클래스, 그 다음에 graphics view라고 하는 걸로 만들어지는 클래스. 자, 이렇게 해서 이 그 패키지 이름에 대한 거 또는 폴더에 대한 거를 이렇게 결정해 줬다. 자, 이게 다예요. 물론 여기에 보게 되면 번들이라고 하는 클래스도 있고, 그 다음에 액티비티와 관련되어 있는 클래스도 있고, 조금 이따 이제 여기 쓰지 않았지만 이 화면에 타이틀을 쓸 것인지 말 것인지를 결정해 주기 위해서 써줘야 될 부분들이 있겠죠. 자, 그 다음에 이제 하나 더 추가한다면 이 부분에 이 onCreate라고 하는 이 메소드가 이미 activity라고 하는 이 클래스에서 정의가 된 거란 말이야, 이 메소드가. 따라서 여기다가는 덮어쓰기 합니다라고 해서 override라고 하는 이 annotation이라고 하는 부가적인 어떤 설명을 달아준다 이거죠. 그래서 이렇게 함으로써 컴파일러한테 오류가 나오는 거를 갖다가 최소한으로 막아주는 이런 기능을 추가해 줍니다. 자, 이렇게 해서 첫 번째 이 그래픽스 ex.java라고 하는 요거 하는 것까지 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뭐가 필요하냐면 요게 필요하죠. 요거. 그래서 그래픽스 뷰라고 하는 부분이 필요하다. 그리고 대문자로 시작하는 걸로 봐선 메소드가 아니라 클래스 이름이다라고 하는 걸로 이해하시면 되겠어요. 이제 그건 권고안이에요. 그 다음에 이제 그래픽스 뷰라고 하는 거에 대해서 보죠. 실제 그림이라고 하는 거라든지 글씨가 나오도록 하기 위해서 필요한 이 코드 부분이다. 그래서 graphics view.java라고 하는 이걸 하나 만들어 보죠. 자, 이것도 어떻게 되냐면 조금 전에 그래픽스 EX라고 하는 거하고 하나의 이 묶음으로 만들 거죠. 그 묶음을 뭐라 하냐면 패키지라고 얘기한다 그랬어요. 그 패키지를 만들 적에는 일단은 혼동을 피하기 위해서 DNS에 거꾸로 된 이 위치 KR라고 하는 폴더 하위에, 그래서 이 점은 이 구분자죠. 폴더의 구분자. 우리가 이 윈도우 환경에서는 슬래시 또는 원 표시로 표시하기도 하고, 또 이제 리눅스 같은 경우는 슬래시로 표현하기도 하죠. 근데 여기서는 이 점으로 표시한다. KR 다음에 S라고 하는 폴더가 있고, 그 하위에 한서라고 하는 폴더가 있고, 그 다음에 여기에다가 오늘 하는 게 그래픽스 EX라고 하는 폴더 하위에 이 두 개에 해당되는 자바 클래스를 추가하려고 한다. 그 다음에 뭐 여러 가지 이 클래스들을 이용할 거니까 어떤 클래스를 이용할 것인지를 나타내기 위해서 임포트 문이 들어가는데 그거는 일단 생략하도록 하고요. 자, 그러면 이 그래, 그래픽스 뷰라고 하는 거로부터 만들어지는 클래스는 그래픽스 뷰라고 하는 파일 네임하고 동일하다라고 얘기했고, 이때 확장자는 뭐를 쓰냐 하면 다시 말해서 확장자가 아니라 이 상속받는 부분이요. 상속받는 클래스는 뷰라고 하는 클래스에 있는 걸 가지고 출력을 하는데 이용이 된다. 그 다음에 요 이름하고 클래스의 이름하고 동일한 부분이 들어간 가로가 들어가는 걸 갖다 생성자라고 얘기하죠. 이 생성자는 동일한 이름으로 되어 있어요. 클래스 이름하고. 그래서 그게 이렇게 동일한 이름인데 가로가 들어간다. 그리고 이 가로 안에 쓸 적에는 컨텍스트라고 하는 걸 쓰고 이렇게 써주는 걸 원칙으로 한다. 자, 여기서 해주는 건 뭐냐면 뭐 바탕화면 정도 뭐 이것뿐만이 아니라 더 신경 써야 될 것도 있겠지만 바탕화면에 대한 색상 정도만 결정해 주자라고 한다면
바탕화면에 대한 색상 결정해 주는 거는 이와 같이 set이라고 하는 항상 결정해 주는 건 set이라고 하는 이 접두사가 들어가요. 그 다음에 set background 색깔이니까 color겠죠. 자, 이 뒤에 가로 안에 들어가는 거는 상수값을 집어넣으면 되니까 제가 이거 저번 주 시간에 argb라고 해서 알파값까지 포함하는 어떤 상수값을 집어넣어주면 되는데 그걸 갖다 숫자로 하나하나 하려면 정교하게 했다면 그렇게 하고 그렇지 않다면 그냥 상수값을 넣어주시면 되겠다. 난 여기다가 예를 들어서 백색에 해당되는 걸로 집어넣겠다라고 한다면 이 그 상수값을 컬러라고 하는 클래스 밑에 있는 이 상수값을 넣어주면 되죠. 그 상수값을 이 그 객체 지향 언어에서는 다 대문자로 보통 쓰게 돼 있어요. 그래서 white라고 이렇게 쓰시게 되면 WHITE 다 대문자로 쓰게 되면 아 이게 흰색 바탕이구나라고 하는 걸로 초기화 작업해 준다. 그 다음에 실제 그리기 작업을 해주기 위해서는 이 필요한 부분이 뭐냐면 onDraw라고 하는 메소드에서 시작돼요. 근데 onDraw라고 하는 메소드에 쓰는 부분들을 보게 되면 뭐 protected라고 하는 걸로 일반적으로 많이 쓰더라고요. 그래서 저도 그냥 따라 쓰고 있습니다. 그래서 접근자를 protected라고 쓰고 그 다음에 onDraw라고 하는 그 메소드를 이용하면 되겠어요. 자, 여기에 들어가는 부분들은 그림을 그리는 거니까 보통 우리가 상식선에서 그림을 그릴 적에 이 그 공책에다가 그리기도 하지만 도화지에다 그리게 되죠. 그 도화지를 캔버스라고 부릅니다. 그리고 이 그 캔버스 도화지가 이름을 C라고 하는 걸로 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게 바로 매개 변수고 이 그 on 들어가는 메소드가 이미 있단 말이에요. 어디냐면 view라고 하는 클래스에 정의되어 있으니까 아 그거 덮어 쓰는 겁니다라고 하는 뜻에서 이렇게 이 그 덮어 쓴다는 표시를 컴파일러한테 알려주죠. 그걸 갖다가 annotation이라고 한다. 그래서 여기 override. 자, 그 다음에 여기다 이제 그림을 그리는데 먼저 이 속성이라고 하는 거를 결정해 주는 걸로 하죠. 그 속성이라고 하는 걸 결정하기 위해서는 뭐 어떤 데다가 속성 부분을 넣어주냐면 페인트라고 하는 이가 이제 이 왕년에 뺑기통이라고 하죠. 뺑기, 페인트 이 그다가 색상을 결정해 주는 거죠. 그러면 페인트라고 하는 통틀어 얘기하면 붓 페인트 붓, 그 다음에 색깔, 뭐 이런 것들에 대한 거를 다 결정해 주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이 칠을 하기 위해서는 붉은 붓이냐, 가는 붓이냐, 그 다음에 또 하기 위해서는 완전히 다 칠하게 해서 기계를 이용해서 확 칠할 것인지 아니면 롤러를 이용할 것이냐는 그런 부분들이 나오겠죠. 그런 것처럼 일단 이 그 페인트 하기 위한 거를 결정해 주기 위해서 페인트로부터 만든 이 자료들을 하나에 집어넣기 위한 이 객체를 하나 만드는 거죠. 그거를 하나의 제품을 하나 구한다라고 보시면 되겠어요. 그래서 P라고 하는 페인트와 관련된 제품을 구입을 하는 거, 그걸 갖다가 U라고 하는 걸로 해서 이 구입을 한다 또는 제품을 하나 만든다라고 보면 되겠어요. 그 다음에 여기 뒤에다가 쓰는 거는 자바의 하나의 표현에 해당되는 건데 클래스 이름하고 동일한 거를 쓰시고 가로를 쓰죠. 이게 바로 뭐냐면 생성자라고 하는 거죠. 그러면 페인트라고 하는 모습의 클래스로부터 제품이 하나 만들어지는데 그 제품이 P라고 하는 거죠. 여기엔 내용은 없지만 일단 제품은 있어요. 그리고 여기다가 이제 이 여러 가지 설정들을 해주게 되겠죠. 이 굵기는 어떻게 할 것이고 하는 부분. 자, 그 중에 하나가 굵기에 대한 걸 한번 해보자라고 한다면 이렇게 써주면 돼요. set stroke, stroke, stroke width라고 하면 여기는 이그 굵기에 대한 거를 여기 줍니다. 굵기 값에 대한 거.
자, 굵기를 이렇게 굵게 안 하겠다라고 한다면 1이라고 하게 되면 그냥 제 그 평범한 가장 초기 값에 해당되는 굵기로서 표현되겠죠. 그 다음에 또 하나가 색깔은 어떻게 할 것이냐라고 또는 점선으로 할 것이냐 실선으로 할 것이냐라는 거. 두 번째는 굵기에 대한 거를 결정하고 난 다음에는 그 다음에 선의 모양에 대한 걸 갖다 선의 모습. 선의 모습을 결정하기 위해서는 다시 소문자 S를 시작하고 스타일이라고 하는 걸 씁니다. STYLE 스타일이라고 하는 걸 쓰고 여기다 이제 써줄 거는 선의 모습이 점선인지 실선인지에 대한 걸 얘기해 주는데 이것도 이미 결정되어 있는 상수값을 그냥 쓰다라고 한다면 페인트라고 하는 클래스가 정의된 거 밑에 스타일이라고 하는 또 폴더가 있고 그 아래 뭐가 있냐면 이 그 선에 대한 모습이 결정되는 상수들이 있어요. 그 상수값을 그냥 써주셔도 되고 아니면 요 위치값을 가지고 스트로크라고 하는 이렇게 써주시면 이거는 실선이구나라는 실선이라고 하는 걸로 표현하기 위해서 스트로크라고 하는 걸 씁니다. 자, 그 다음에 어떻게 하냐면 이 색깔에 해당되는 걸 한번 넣어보자. 이제 색상에 대한 거. 색상에 해당되는 것도 다시 말해서 이와 같이 페인트와 관련된 한 질이죠. 그 P라고 하는 하나의 여기 세트에다가 색깔은 어떤 거 할 것인지 페인트 색깔에 대한 걸 결정할 때도 마찬가지 set이라고 하는 걸 쓰고 그다음에 color라고 하는 그 메소드를 이용하고 그 가로 안에다가 색깔 값을 넣어 주시면 돼요. 색깔 값을 조금 더 정교하게 하기 위해서 우리 이제 그 빨간색으로 한번 나타내 보자라고 한다. 그러면 그때 쓸 수 있는 게 컬러라고 하는 클래스 하위에 이 저번 주에 했었죠. ARGB라고 하는 이런 메소드를 이용하시고 이 첫 번째 값이 뭐냐면 A라고 하는데 알파 값이에요. 투명도. 그래서 255까지 0부터 시작해가지고 255까지. 그러면 255는 가장 진한 거. 투명도가 이 그 불투명도가 가장 높은 거죠. 그리고 0은 투명한 거고. 그 다음에 이 다시 255를 썼다는 얘기는 뭐냐면 R과 해당되는 거, 빨간색에 해당되는 부분이 진하게 나타나는 거다. 그다음에 0 그러면 이 그린이라고 하는 초록색 부분이 0이니까 아주 연하다시피 해서 안 나온 정도까지 된 거죠. 그리고 이 파란색에 해당되는 것도 0으로 넣었으니까 이 얘기는 이 빨간색으로만 이제 그 표시하겠다라는 거죠. 자, 이렇게 하고 그다음에 여기다가 선을 하나 그어 보자 이거죠. 그냥 그냥 간단한 게 이 선 긋는 거니까 선을 긋는 함수를 이용해서 만들어 보면 되겠어요. 선 긋는 함수는 어디다가 넣을 거냐 보니까 자 여기 이 C라고 하는 캔버스 도화지가 있죠. 여기다가 그려 넣어야 되겠죠 이렇게. 그래서 여기다가 집어넣는데 집어넣을 때 이 선을 가지고 그릴 적에는 이런 걸 써라. 자 이거 색깔을 바꿔서 이 색깔로 쓸게요. 로 그다음에 선을 그릴 적에는 라인이라고 하는 걸 이용한다. 그러면 시작 x좌표의 시작과 y좌표가 있고 그다음에 이 그 도착 지점에 대한 x좌표하고 y좌표가 있겠죠. 그래서 첫 번째 게 시작점의 x좌표하고 y좌표 값을 써준다. 시작점의 x좌표를 그냥 편의상 25라고 얘기하고 그 다음에 y좌표를 5라고 하는 거에서 쓰는 걸로 한번 해보죠. 그래서 시작점에 대한 x, y 좌표가 결정됐고 그 다음에 이, 이 목적지에 해당되는 거에 해당되는 x 좌표를 똑같이 25라고 하는 걸로 하고 그 다음에 y 좌표를 45라고 하는 걸로 한번 해보자. 그 다음에 이
이게 이제 다 노란색으로 쓰는 것이 조금 더 편리했을 것 같아요. P. 그 다음에 이 선에 대한 속성들이 있죠. 색깔은, 선의 색상은 어떻게 했고, 굵기는 어떻게 했는지를 표시한 부분이 이와 같이 P로 표시됐다. 자, 이렇게. 자, 그래서 이와 같은 것까지만 하고, 끝냈다라고 한번 해보죠. 그러면 어떤 모습이 나오냐 하면, 여기서 온도라고 하는 걸로 닫고, 그 다음에 이거하고 닫는 모습이 됐다. 라고 한다면, 이와 같이 저희 음, 요거에 의해서 이 화면에 떴는데, 이렇게 생긴 선이 하나 그어졌고, 요거에 대한 좌표가 이 x가 5였고, x가 25죠, 25. 25였고, 이 y좌표가 5였다라고 한다면, 요 점의 그 좌표값은 이 x좌표가 25고, y좌표가 45로 해서 이렇게 선이 굵어지고, 선의 굵기는 1이다라고 하는 거였다. 그리고 색깔은 빨간색으로 이렇게 나오겠죠. 이런 모습의 선이 만들어지는 걸 가지고 완성이 될 거다. 자, 그래서 이 선 그리는 것까지만 해봤어요. 이제 원 그리고 그 다음에 선이 여러 개 아까 이마트에 있는 이자 반대로 이 그 거울을 보고 이렇게 뒤집어지는 것처럼 180도 뒤집어지는 Y축에서 뒤집어지는 그런 모습에 대한 거는 어떻게 그리는 것인지에 대한 걸 각각에 대해서 얘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제일 먼저 이 선 그리기를 하기 위해서는 필요한 게 선의 폭에 해당되는 거죠. 그 다음에 선의 형태, 그 다음에 색상, 이렇게 되는 부분이다. 그때 사용되는 부분이 다 셋이라고 하는 부분이 사용된다라고 얘기했고, 선의 폭에 해당되는 걸 쓰기 위해서는 stroke width라고 하는 이런 그 메소드를 이용하게 되죠. 이것도 리턴 값은 없어요. 그래서 이와 같은 거 하나를 쓰고 그 다음에 선의 폭이 꼭 정수값을 가진 것이 아니라 두께가 0.0001mm 뭐 이렇게 나올 수도 있기 때문에 여기에 들어가는 거는 이 실수값에 해당되는 값을 넣어준다. 자, 이런 모습을 가지고 여기에 그 선의 폭 값을 갖다가 지정값이 들어가는 거죠. 이거는 이 상수로서 결정해 주시면 될 것 같아요. 자, 두 번째는 선의 형태에 대한 거를 쓸 때 아까 set style이라고 하는 걸 가지고 썼었어요. 그리고 이 가로 안에 들어가는 거는 이 스타일의 형태가 어떤 것인지에 대한 거를 결정해 줬죠. 그때 썼던 것이 그 set style이라고 하는 거에 아까 stroke이라고 하는 걸 썼었는데 이렇게 쓰죠. 이 paint라고 하는 클래스가 있고 그 하위에 이 그 style이라고 하는 클래스가 있어요. 그 다음에 여기에다가 이 그 스타일이 어떤 건지에 대한 거를 결정해 준다. 이 안에 들어가는 걸 보게 되면 이 여러 가지에 있겠죠. 예를 들어서 꽉 채우는 형태가 될 수도 있고 그냥 선으로만 할 수도 있고 할 수도 있는데 그때 써주는 게 뭐냐면 페인트 그다음에 스타일이라고 하고 필이라고 하는 이 상수값을 여기다 넣어준다. 제가 써 들어가는 것들이 이런 상수값이 들어간다는 얘기예요. 채움을 하려고 그러고 만약에 채운 데다가 이 그 선까지 같이 고려해서 실선을 넣겠다라고 한다면 이 페인트라고 하는 클래스가 있는 데다가 그 다음에 그 하위에 스타일이라고 하는 클래스가 있고 이거는 이제 상수값이니까 그때그때 달라질 수가 있긴 하지만 뭐 현재로서는 아직까지 변화가 없으니까 그냥 이렇게 써드릴게요. 별로 그 외우실 필요도 없고 이렇게 썼었죠.
그 다음에 선만 가지고 그리겠다. 실선에 해당되는 걸 가지고 그리겠다라 한다면 상수값은 이렇게 된다. stroke. 이렇게 되는 걸로 집어넣어 주시면 됐죠. 마지막으로 선을 그리기 위한 함수가 있었어요. 이 선 그리기 함수. 그 함수를 갖다가 다른 말로 객체 지향원에서는 메소드라고 부른다. 그때 사용되는 게 뭐냐면 draw line이라고 하는 걸 이용한다. 그리고 이 그 앞쪽에는 시작점에 XY 좌표 이걸 갖다가 이 X0이라고 하고 그 다음에 이 Y0이라고 하는 이 시작점의 좌표 시작 위치 그리고 이 끝점에 해당되는 거 그걸 갖다가 1이라고 하는 걸로 붙여서 X1과 그 Y1이라고 하는 걸로 표현되죠. 자, 요 두 개는 이 그 종료점. 그 다음에 이 뒤에 속성에 해당되는 부분이 들어가죠. 색깔은 어떻게 할 것인지. 이게 이 페인트라고 하는 걸로 하고 이렇게 했습니다. 자, 이런 모습으로 만들어져 있으니까 이 선에 대한 거 하나 그리는 걸로 완성하는 걸로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리고 사각형 그리고 원 그리고 뭐 하는 것들이 있는데 요거는 이 그 실습 자료를 보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 제가 요거 이그 공유하는 건 요거는 이제 나가고 다른 걸 가지고 공유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거는 됐고요. 공유 자료를 바꿔볼게요. 이게 공유 자료 오늘 이제 다른 거가 오늘 실습에 해당되는 거가 어디 들어가 있냐면 이 클래스 수업 자료실에 들어가 있습니다. 자, 오늘 해야 될 게 뭐냐면 그래픽스 EX라고 하는 이름의 프로젝트 이름이고요. 패키지 이름은 KRAC 한서라고 하는 우리 이제 DNS 이름의 역순으로 쓰고 그 다음에 그래픽스 EX라고 하는 걸로 패키지 이름을 쓰겠다라는 걸 하나의 테이블에 줬어요. 그다음에 이런 저희 그 프로젝트에 해당되는 부분들이 제가 이제 만든 파일들이 되겠죠. 자바 파일들이라든지 하는 것들이 어디 들어가 있냐면 우리가 이제 그 제가 말씀드린 이 한빛 미디어라고 하는 출판사에서 제공되는 이 사이트에 이 그 도구들을 가져와서 설치하게 되면 혹 안드로이드라고 하는 폴더가 강제로 만들어져요. 그래서 여기 이거 바꿀 수가 없습니다. 그 하위에 프로젝트라고 하는 폴더가 있고 그 밑에 보게 되면 이 그래픽스 EX라고 하는 폴더가 있어요. 그 안에 이제 오늘 하는 게 들어간다. 언어는 자바를 쓸 거고 이 그 API라고 하는 게 이 작년 자료라서 그런데 이게 안드로이드 10.0으로 됐는데 이제 11로 갔죠. 그렇게 돼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어요. 11로 갔나? 하여튼 이렇게 됐고요. 제가 여기 드린 거는 안드로이드 스튜디오 3.0 버전이에요. 네, 여러분들이 설치하게 되면 4. 어떤 버전이에요? 4.x 버전이고 요거는 이그 이 3. 얼마 버전이다. 이제 3.x 버전이다라는 거죠. 이렇게 된 거니까 조금 다를 수도 있겠지만 큰 차이는 없다라고 보시면 되겠어요. 이렇게 설계 이제 하는 계획을 잡아 놓으시고 이 그 안드로이드 환경에서 실행하기 위해서는 두 개에 해당되는 이 그 부분이 필요한데 아까는 뭐라고 그랬었냐면 그래픽스 EX 자바라고 했었고 두 번째 거는 그래픽스 뷰라고 했는데 이 그 안드로이드 그 스튜디오가 만들어지면서부터 여기에 이 클래스 이름은 강제로 메인 액티비티라고 하는 걸로 그냥 고정이 돼 버려요. 그래서 요 클래스 이름하고 파일 네임하고는 동일해야 되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이걸 메인 액티비티 좀 잡아라고 하는데
나는 이거를 꼭 다른 걸로 바꾸고 싶다라고 한다면 이거를 바꾸시면 되는 거예요. 아까처럼 이 그래픽스 EX라고 하겠다라고 한다면 이렇게 쓰시면 되고, 그렇다면 이 파일 네임도 그 바꿔주셔야 되겠죠. 이거를 자, 이렇게 하시고 이 메인 액티비티라고 하는 거에서 이렇게 바꿔주셔도 상관이 없겠다라고 하는 거죠. 그 다음에 또 하나가 그 아까 액티비티만 얘기했었는데 이 add compat activity라고 해서 액티비티에다 기능을 좀 더 추가한 부분들이 들어가 있다라고 하는 걸로 보시면 되겠어요. 자, 그럼 이런 상태에서 우리가 제 그 안드로이드 스튜디오를 가지고 작성을 한다면 어떻게 할 것인지에 대한 거를 보도록 하죠. 자, 그러면 다른 방법으로 또 이제 그 안드로이드 스튜디오를 가지고 하는 걸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제 화면을 한번 공유하는 걸로 보죠. 네, 화면이 나오고 자, 이런 화면에서 요건 지우고 이 안드로이드 스튜디오를 설치하게 되면 자, 이거 보이시나요? 자, 이런 화면이 안드로이드 설치하고 이 더블 클릭하게 되면 안드로이드 스튜디오라고 하는 첫 번째 화면이 이런 게 만들어져요. 그럼 여기에 여러 개 항목 중에 첫 번째 우리가 새로운 안드로이드 스튜디오 프로젝트를 시작할 거니까 이 플러스로 되는 거 이거 그냥 클릭하면 되겠죠. 그리고 나면 이렇게 생긴 화면으로 전환이 됩니다. 이 중에 내가 초기에 그 이제 앱의 화면이 어떤 모습을 떴으면 좋겠는지를 선택하시면 되겠어요. 그래서 제일 그 많이 이제 실습하는 과정에서는 이 베이직 액티비티보다는 empty 액티비티를 많이 선택하게 돼요. 요거를 선택하시고 그 다음에 과감하게 넥스트를 누르시면 되겠죠. 자, 그럼 여기에 보게 되면 이 그 네임이라고 하는 부분이 있었고 그 다음에 패키지 네임이 있었는데 일단 패키지 네임을 아까 한서 액션 KR이라고 하는 걸로 썼으니까 KR, AC, 그 다음에 한서, 그 다음에 그래픽스, EX 이렇게 쓰시면 되겠고 그 다음에 이거 저장 위치는 아까 보게 되면 뭐 안드로이드 쿡 안드로이드라고 하는 걸로 들어가 있었어요. 뭐 그건 뭐 상관없고 이 언어가 이제 자바는 그 오러클에서 그거를 그 써낸다는 걸 인수하면서 그 자바 뭐에 대한 어떤 라이센스를 좀 이렇게 걸려고 하는지 몰라서 이 구글 쪽에서는 코틀이라고 하는 언어를 새로 만들었는데 이제는 이제 그거는 이제 앞으로 얘기고 오늘은 자바라고 하는 언어로 변경을 시켜줘야 되겠다 하죠. 그다음에 여기 네임에다가는 조금 전에 뭐라고 쓰기로 했었냐 하면 이 그래픽스 EX라고 하기로 했었죠. 그래서 마이 어플리케이션 말고 그래픽스 EX라고 하라 이거죠. 자, 그러면 이와 같은 걸 다 됐고 그 다음에 이 부분에든 세이브 로케이션 부분도 마찬가지 제 여기 만들어져 있는지 모르겠네. 뭐 쿠가 안드로이드 있네요. 자, 이렇게 해서 안드로이드에 이, 이걸로 그냥 쓸게요. 이렇게 되는 부분에다가 저장을 해주면 되겠고, 그 다음에 미니멈 API 레벨이 있죠. 여기 보게 되면 미니멈이라고 되어 있지만 요걸 쓸게 29라고 하는 거에 이제 버전을 더 낮춰놓게 되면 이 10.0 버전 아니라 2점 버전에서도 동작하게 하겠다면 이건 미니멈 API 레벨로 만들어 놓으면 이 오래된 그 기기에서도 실행이 가능하겠죠. 근데 뭐 그렇게 되면 뭐 좀 제약 사항이 있을 것 같기도 하니까 그냥 요즘에는 그냥 편의상 가장 이 API 레벨이 높은 걸 그냥 갖다 쓰더라고요. 이렇게 생긴 상황에서 다 이제 정리가 됐으면 피니시라고 하는 걸 누르시면 돼요. 네, 시간이 조금 걸리는데
이렇게 눌렀을 때 이제 그 하나의 새로운 이 화면이 하나 나타나요. 조금 작게 하고 이런 화면에서 일단 할 게 뭐냐면 이제 그 조금 전에 그 만들었던 부분들이 이렇게 들어갈 겁니다. 앱에 소스 코드가 있고 자, 좀 더 지금 여기 돌고 있죠. 네, 좀 기다려야 될 것 같아요. 자, 지금 메모리가 좀 부족해서 여러 개의 그 프로그램들이 들어가게 되면 좀 시간이 좀 오래 걸려요. 네, 여기 지금 그래픽스 EX라고 하는 거가 싱크를 이제 해서 그 도구를 만들고 있고 자, 이게 다 완성이 되고 나면 이 src라고 하는 소스 코드 부분에 이 그래픽스 ex.java라고 하는 게 하나 만들어져요. 그래픽스 ex라고 하는 거로부터 이 그 두 개에 해당되는 그래픽스 뷰라고 하는 거하고 메인 액티비티 앱 그 이렇게 만들어지는 부분이 만들어질 거예요. 자, 이렇게 이그 해당되는 부분 그래 네, 이게 좀 시간이 오래 걸려요. 굉장히 오래 걸리기 때문에 특히 이런 걸 하고 나면 이 가장 큰 문제가 뭐냐면 이 이제 실행을 할 때 에뮬레이터 가지고 실행해지는 부분이 굉장히 오래 걸리게 되죠. 그래서 제가 가능하다면 이 그래픽스 처리해 주는데 오래 걸리기 때문에 그 자기 기기에서 스마트폰 기기가 안드로이드 환경에 기기가 있다면 다운로드 시켜가지고 실행을 해봐라 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네, 이게 다 끝나고 나면 이 왼쪽에 이제 제 그 이 두 개에 해당되는 이제 여기 이렇게 말로 써놨죠. 이렇게 앱, 그다음에 자바, KR 이렇게 되는 그 우리 패키지 이름에 해당되는 부분이 있죠. 여기서 오른쪽 버튼을 누르세요. 그러고 나면 새로운 이제 그 메뉴가 나오게 되는데 여기서 자바 클래스를 하나 집어넣겠다라고 하시고 그리고 나서 아랫부분에 해당되는 그래픽스 EX가 아니라 이 부분이에요. 그래픽스 뷰라고 하는 거를 쭉 입력해 주시면 되겠다. 자, 입력하고 날 때마다 이 임포트문을 갖다가 다 따로따로 입력하셔도 되겠지만 굉장히 불편한 작업이죠. 그리고 당연히 예를 들어서 이 컨텍스트라고 하는 이런 클래스를 이용할 거다라면 컨텍스트가 어디 있는지를 찾아야 되고 뭐 하는 게 당연 그 불편한 일이기 때문에 이 부분이 빨갛게 나와요. 그러면 여기다가 뭘 하냐면 여기다 써놨죠. Alternate 하고 Enter 키를 누르게 되면 그 부분에서 자동적으로 임포트 문이 생성이 됩니다. 자, 다시 한번 볼게요. 자바 폴더가 아직 안 만들어졌네요. 네, 앱 여기에 자바 폴더가 있고 자바 폴더 밑에 그 다음에 이제 그 영전에 만들어져 있던 이 그래픽스 EX라고 하는 폴더가 만들어질 거예요. 네, 그래픽스 폴더에 앞에 이제 여러 개가 붙겠죠. AC 한서, KR, AC 한서.kr, 그 다음에 그래픽스 EX 이렇게. 이게 다 끝나야지만 돼요. 그래서 만약에 실제 우리 실습실에서 수업을 하다 보게 되면 어떤 경우는 이제 그 에뮬레이터에서 완성을 하고 가시는 분이 있는데 대부분 완성을 못하고 내리 실행하는 결과를 보다가 그냥 그 컴파일만 되고
그 에뮬레이터 돌아가는 런 과정만 보다가 수업이 끝나서 그냥 가시는 분들이 있어요. 그럴 가능성이 상당히 높기 때문에 가능하다면 그 기기를 갖고 오시면 더 좋겠다라고 얘기하고 있죠. 자, 여기 보게 되면 앱 밑에 자바가 있죠. 자, 여기 만들어진 것 중에 KRAC 한서 그래픽스가 있는데 이 부분에서 오른쪽 이 마우스를 갖다 대면 이 그 U라고 하는 이 그 새로운 이런 창이 나오고 이 창에서 여러 개가 있는데 이 자바 클래스라고 하는 걸 이용해서 그 만들어야 돼요. 왜 안 나오냐? 코트린 파일이 아니라 이 자바 클래스인데 이게 안 만들어지네 또. 기다려야 되네. 자, 메인 액티비티는 이렇게 생긴 게 이거 한번 클릭해 볼게요. 그럼 메인 액티비티에 add compare activity라고 해서 제가 여러분들한테 드린 자료가 있고요. 이 부분에다가 set content view까지 해가지고 이 자료가 있는데 이 부분 있죠. 요거 지우시고 뭐라고 쓰냐면 조금 전에 했던 이 그 그래픽스 뷰라고 하는 걸 쓸 거거든요. 그래서 new 그 다음에 이 그 새로운 그래픽스라고 하는 걸로 처리할 거기 때문에 그래픽스 뷰 이런 클래스를 쓸 거예요. 그리고 가로가 들어가는데 이 빈 가로 대신에 그냥 this라고 쓰시면 되겠어요. 자, 이렇게 쓰게 되면 그래픽스 뷰라고 하는 이 부분이죠. 이와 같은 클래스가 없기 때문에 이 클래스를 만들어야 되거든요. 그래서 이 클래스를 만들기 위해서는 여기 하위에 메인 액티비티도 있지만 새로운 어떤 클래스가 하나 더 들어가야 된다. 그래서 여기 자바 클래스가 들어가야 되는데 지금 안 들어가시네. 이건 코트린 파일의 클래스고 이거는 자 그러면 이 파일로 집어넣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여기다 집어넣을 때에는 이렇게 넣어라 했죠. 그래서 그래픽스 view.java를 하고 들어가지는지 모르겠네요. 자, 그럼 이렇게 그래픽스 view.java가 들어갔죠. 자, 이거를 파일이 돼가지고 조금 맞지가 않는데 이 부분에다가 이 집어 넣어 주셔야 되겠어요. 그리고 코드 값을 넣어주는 부분들을 아까 그 자료 이제 실습 자료에 들어간 부분이 있죠. 이거 쭉 뭐 그냥 제가 그 예, 이렇게 갖다 붙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까지 요렇게 해서 이 부분에다가 예를 들어서 이렇게 집어넣었다. 자, 이렇게 해서 집어넣고 나면 예를 들어서 이 view라고 하는 클래스를 사용하죠. 근데 지금 요거를 갖다가 쓰지 않고 있다. 이게 지금 제 그 자바 코드가 아니라서 근데 자, 여기 보게 되면 뷰가 빨간색으로 바뀌었어요. 그러면 이거를 이 그 클래스를 집어넣고 싶으면 빨간색으로 나와 있는 이 클래스 부분에 얼터네이트 키하고 엔터를 누르게 되면 이 자동적으로 이렇게 클래스가 새로 만들어지죠. 이제 이게 지금 제가 조금 전에 아랫부분에는 이 그 제가 커멘트로 묶은 걸 새로운 클래스가 만들어지는 거 똑같은 게지만 만들어지는 걸 보셨을 거예요. 자, 이렇게 해서 이 두 개의 클래스들이 만들어지고 나면 이 부분을 다시 볼게요. 메인 여기에 그래픽스 뷰라고 하는 거고 아까는 이제 그 여기 그 디스만 썼었는데 컨텍스트라고 하는 게 자동적으로 들어갔죠. 글씨는 흐릿하게 나오고 이렇게 하고 나면 자동적으로 이제 그 컴파일 에러가 없으면 컴파일 에러라고 하는 말은 쓰실 필요가 없어요. 이 그 자동적으로 컴파일이 됩니다. 그래서 에러가 없으면 빨간색으로 나오는 부분들이 없이 이렇게 만들어지게 됩니다. 그리고 이게 그 다 하고 나면 이제 저장을 한번 해주시고요. 이거를 이제 세이브 하시면 되는데 세이브 all 하고
그리고 나서 실행을 하기 위해서는 여기에 이 그 뭐 빌드를 누르셔도 되고, 자, 실행하는 방법에 대한 것도 다시 한번 말씀드릴게요. 자, 여기 보게 되면 run 다음에 debug 앱 뭐 이렇게 나와 있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이거를 이 run 잘 활용해서 run하고 debug 앱 또는 run 앱을 이용한다라고 하죠. 자, 그냥 이렇게 쓸게. run이라고 하는 거 밑에 debug 앱을 요걸 쓰셔도 되겠고, 또는 run 앱이라고 하는 걸 쓰셔도 되겠어요. 근데 여기서 그냥 debug 앱을 가지고 한번 나타내 보도록 하죠. 자, 이것도 굉장히 에뮬레이터다 보니까 이 동작하는 데 시간이 오래 걸리게 될 거예요. 이런 이 부분을 가지고 또는 런만 해도 되긴 한데, 일단 디버그 앱 가지고 일단 실행시키는 걸로 완성을 하는 걸로 끝내도록 하겠습니다. 그렇게 하고 그러면 이제 여기에 스마트폰이 하나 나올 거예요. 근데 초기 작업을 해줘야 되긴 하는데, 그런 스마트폰이 나오고 난 다음에는 그걸 갖다가 우리 에뮬레이터라고 하는 걸로 마치 스마트폰의 기능처럼, 그 대신 이 전화를 거는 기능은 좀 생략이 돼 있고, 그 다음에 위치 추적하는 기능도 없지만 이 아쉬운 대로 이 화면 모습에 대한 거는 볼 수 있겠다라는 걸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이제 실습은 어떻게 하는 건지에 대한 거를 제가 보여드렸으니까, 이와 같은 내용을 실습한 내용을 화면 띄운 걸 가지고 저한테 이 화면 캡처한 걸로 저한테 보내주시면, 아, 여기 설치가 잘 됐구나라는 걸로 제가 이해할 수 있겠죠. 그래서 오늘 수업은 실습 3에 해당되는 거에 대한 거의 일부분이에요. 어디까지 했냐면 요 선 그리기까지만 했어요. 패스 그리기는 뺐습니다. 그래서 이 선 그리기까지 한 건데, 나머지 이 부분은 그냥 드래그 앤 드롭 방식으로 긁어 붙이면 되죠. 그래가지고 이 실습 3 완성한 걸 저한테 보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일단 요건 다 일단 내려가고 다시 이 화면에 대한 걸 갖다가 공유하는 걸로 보도록 할게요. 자, 화면에 나오면 이렇게 생긴 게 화면에 뜰 거예요. 자, 이렇게 생긴 게 실제 뜨는 건데, 요런 선 모양이 나오죠. 그리고 요건 이제 제가 실제 이 스마트폰에다 띄우는 모습을 저희가 보여드린 거고, 이렇게 동작하는 게 나오게 되고, 요 부분이 타이틀이 되고, 전 이제 이거 스마트폰에다 직접 띄운 겁니다. 그 다음에 채우기 작업. 아까 이렇게 생긴 부분이 있었는데, 이걸 패스라고 하는 부분, 사각형, 그 다음에 이 부분이 좀 둥근 모습의 사각형. 이게 다 나온 거를 여러분들이 이제 그 실습한 자를 저한테 보내주시면 되겠어요. 자, 그러면 요 결과를 설치하고 만들어 스튜디오, 여러분들은 이 4점 얼마 되는 버전일 거예요. 요거 설치하시고, 그 다음에 이제 그 화면에 나온 이거 종이 이 클래스에 보게 되면 제가 설명된 수업 자료실에 어떻게 설치하라는 얘기가 있죠. 그리고 이 실습 3에 대한 걸 갖다가 실행 결과를 갖다가 저한테 캡처 영상을 보내주시면 되겠어요. 캡처 영상 보내기가 이 숙제로 제가 여러분들한테 알려드리는 거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마감일은 이번 주, 아니요, 다음 주 화요일까지 보내주시면 되겠어요. 그래서 이 화요일 날 수업은 없는데 10월 26일 화요일까지 보내주시고, 요거 제가 이제 확인해서 여러분들이 잘 설치됐구나라고 한다면 이제 다음에 진행하는데 문제가 없겠죠. 그래서 보내주시는 거는 일로 보내주세요.
OH 권, 그 다음에, 자, 여기로 보내주시던지, 아니면 카톡으로 보내주셔도 되겠어요. 화면 캡처한 거, 또는 이제 카톡으로, 또는 이제 이 메시지로, 이제 전화번호 아시죠? 3010-3271-22 하나에 이 메시지로 캡처한 거 보내주시면 제가 바로 스마트폰에서 보고 결정해 줄 수 있으니까 보내주실 때 어느 분이 보내주셨고 학번이 어떻게 되고 하는 것까지 같이 보내주시면 제가 어느 분이 어떻게 했구나라는 거를 좀 이제 확인할 수 있으니까 꼭 같이 전화번호 보내주시지 말고 넣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자, 오늘 수업은 여기까지 하는데, 73, 꼭 실행 결과, 해서 저한테 보내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이 스마트폰 기기에서 다운로드 받으신 분은 그 스마트폰 기기 다운로드 받는 거 화면 캡처 되죠. 그거 이 영상 저한테 보내주시고, 만약에 에뮬레이터 가지고 있다라면, 이 PC 화면 찍은 거, 그거 저한테 보내주시면 되겠어요. 자, 그러면 오늘 수업 여기까지 하고요. 다음 시간에는 오늘 이제 그래픽스에 다니는 거 패스 얘기하고 사각형 뭐 그런 거 했었는데 그게 핵심이 아니라 오늘은 이제 그런 어떤 그 부분들에 대해서 어떻게 그 속성을 집어넣고 하는 부분들이 나올 거니까 실습 3에 관련된 부분까지는 이 정도의 범위에서 끝내도록 하고 다음 시간에는 실제 이 화면에 띄우는 것뿐이 아니라 인터랙티브 방식으로 우리가 버튼도 저희가 터치하게 되면 해당되는 반응도 보이고 해야 되겠죠. 그런 부분들에 대한 것까지 이 진도를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다음 주 화요일 날 수업 없고 금요일 날 10월 29일 날 수업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시 10월 29일 금요일 날 이 보강이다 이죠. 10월 26일 이 화요일은 이 휴강이에요. 자, 이 휴강 이유는 이 학교 뭐 그 요즘에 구조조정 관련해서 학과 이제 뭐 여러 가지 좀 이 조정할 게 있어서 회의가 있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이 휴강 보강 꼭 이해하시고 다음 주 26일 날은 들어오지 않으셔도 되겠습니다. 단 숙제만 제출해 주시면 되겠어요. 자, 오늘 고생하셨습니다.